자, 세 분 모셨습니다. 김현우 의원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기자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을 요 조합으로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유희림 민원 사주라는 아주 희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봉지욱 기자가 이거는 청부 민원이었다 밝혀냈는데 간단하게 사건 요약 좀 해주세요.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그러니까 가족. 뭐 아들, 뭐 처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처제 있고 뭐 복잡하게 있는데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경북대 뭐 동문회 사람들, 전 직장. 네, 전 직장, 그 전 직장의 거래처 대표, 뭐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총동원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당시 처음에 저희가 2023년 크리스마스 때 보도했거든요. 첫 보도를 보도하면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민원 소위 말하는 민원 사주. 야 이거 그 MBC, KBS, SBS 뭐가 뉴스타파 보도 인용을 했는데 이 보도가 불법 허위 조작 보도였다고 좀 방심위에 민원을 내죠라는 첨탁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을 뉴스타파가 보도합니다. 이걸로 막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때려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KBS, MBC가 인용 보도를 하자. 아니 이 허위 사실 인용 보도를 해? 라고 방심위에 민원이 폭주했다는 거예요. 100건. 네. 폭주했는데 그래? 하고 그 민원을 들여다봤더니 유림 씨 가족이야. 민원이 폭주한 게 아니라 쌍둥이 동생.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좌표 찍은 거죠. 지인들 가족 지인 동원해서 좌표 그래도 찍은 거죠.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유림 씨 아는 가족이거나 뭐 처제. 예. 근데 또는 뭐 전 직장 그런 사람들이 잔뜩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내용이 똑같아요. 완전히 그 오타랑 뭐 물음표 복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보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빼박 아니야 빼박. 그러니까 유일임 씨의 그 쌍둥이 동생이나 뭐 전 직장 관계자 등 저희가 동시에 왜냐하면 그 증거인멸할까봐 기자들이 동시에 현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누구 먼저 물어보면 서로 연락할까봐. 그렇다 보니까 기자가 올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대구에 있는 유일임 씨 쌍둥이 동생을 만났어요. 엄청 당황할 거 아닙니까. 취재를 진짜 잘했어 뉴스타파 그때. 그러니까 처음 가다 보니까 엄청 당황하다 보니까 형이 아는 분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그 사실상 자백을 해요. 초반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형이 아는 분이 그러니까 형이 아는 분이 형이랑 같이 일하냐 그랬더니 막 얼버무리는데 어찌됐든 형 쪽에 부탁을 받고 내가 민원을 냈는데 쌍둥이 동생만 낸 게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 그 선비문화 수련원을 하는데 수련원에 그 출강하시는 강사분이 또 내셨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어디서 냈냐면 그 수련원에서 그 민원을 낸 걸로 확인이 돼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강사분한테. 이거 어떻게 내셨어요? 그랬더니 수련원의 강사분이 아니 그 사무총장님이 쌍둥이 동생이 불러주 좀 부탁을 해서 했다. 아니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내용은 뭐 어떻게 직접 치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달라고.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오탈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래서 이제 뉴스타파가 이렇게 단독 특정을 했죠. 아 이건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자기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게 정권 관심사였거든요. 이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낙선을 목적으로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프레임이었는데 그래서 이 민원을 가족들 시킨 거구나. 지인들 시킨 거구나. 빼박으로 잡혔다. 수사하면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2023년 9월 1일에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14일에 저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이 되잖아요. 당시에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뭐 이런 데 없앨 수 있다라고 하고 장제원이 이런 데 왜 안 없애냐 폐간시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간첩이라고. 근데 그 중간의 과정에 대통령실까지 대선 개입 허위 보도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뉴스타파 부정선거로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때 당시에 유일임 위원장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려고 투입시킨 거죠. 아니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저 유일임 위원장 스타일이 절대 혼자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저거는 전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보증 없이 자기가 저 위험한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이 날아갈 일인데. 근데 우리 현안질이나 그 이제 국회 출석해서
와서 발언하는 거 보면 봉지욱 기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 자가 발전을 제가 보니까 하던데요? 약간 소심한 스타일인데 어. 스스로 판단해서 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켜서 저게 했다는 범죄라는 그건 걸 뭐 자기도 시킨 거죠. 알잖아요. 그건 이동관이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맞아요. 만들도록 했죠. 원래는 방통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방통위는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심위에다가 100일 동안 그래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뒷조사를 계속 이동관이 했죠. 국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방심해서 곧 조치할 겁니다라고 네, 뉴스타파 그렇게 인용 하죠. 보도한 네. 데들 그렇지. 조치할 겁니다. 얘기를 하고 실행이 된 거예요. 이동관이 말하고 나서 2시간 후부터 실행이 방통위원장이 이 사안은 방심위가 조치할 겁니다라고 원래는 하자 방통위가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것이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방심위로 보낸 거죠. 그 방심위에서 네. 지시한 벌어진 겁니다. 일이 이 민원 네, 민원이 폭발했다라고 알고 보니까 방심위원장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시켜서 했다. 네. 그러니까 사주지. 네. 그래서 당시에 방심위의 직원들도 이거 막 규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024년 1월 12일 날 방심위 직원 149명이 유일임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이거는 간단하게 수사해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오탈 때까지 될 것 같은데 뉴스타파 보도도 진작부터 있는데 그런데 류일임은 무혐의 그리고 오히려 방심이 직원들이 검찰 송치가 됐어. 네, 반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거죠. 여기서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게 경찰 출신 변호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결론이어가지고요. 일단 이게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민원 사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양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쭉 했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이번에 불송치 결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류일임이 고발한 공익 사건? 제보자 신고하신 분들을 역으로 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건 공익 뭐냐면, 제보자를?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익 제보자가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공익 제보를 한 건데 네. 그 공익 제보 과정에서 이게 이 민원인들이 류일임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그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유출했다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고 그거는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 자체부터가 상당히 그렇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반부패 범죄 이게. 신고를 했는데 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네. 오히려 신고한 사람은 서울청에서 가장 에이스들이 모여 있는 그렇죠. 반부패에서 수사를 하고 이 자체가 이미 이제 프레임이 이상하게 거기에 됐어요. 보냈다는 건 기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천 나도 거기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천서에서는 업무방해 뭐 이제 이런 혐의를 이해충돌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강제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물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3번 정도 이제 압수영장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 검찰에서 뭐 기각 반려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제 경찰에서 영장 꺾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지금 다시 영장 또 신청을 하고 다시 한번 강제 수사 시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고 그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경찰 지금.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문제죠. 지금 경찰 왜냐면은 인사가 안 돼가지고 네. 아직도 윤석열이 알박기 했다고 하는 그 인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 심판 중이어가지고 경찰청장을 지금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차장이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경찰청장 직무 대행만 바뀐 거고 그다음에 국수본부장은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 외에 예를 들어 이제 경찰청 수사국장 그다음에 뭐 서울청장 직무대리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찰 수사 라인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사건들은 이제 중요 사건이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청 수사 2개라든지 본청 차원에서 이게 이게 지금 핸들링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이거 어, 이미 무혐의 처분 해버렸는데 이게 불기소 이제 처분. 일단은 고발 사건이어가지고 네. 뭐 요즘에 이제 비판이 많잖아요. 고발 사건 불송치했을 땐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반대로 경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우리 수사심의위원회 가지고 있어요. 사건 관계인이라면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써먹어야죠. 수사 심의를 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면 네. 그 송치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익 제보한 분들은 공익 제보자들은 검찰로 갔으니까 검찰에서 거기는 어쨌든 잘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거기서- 되는 예. 거고. 네. 뭐 무혐의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불기소한다든가 처리해야 불기소를 된다. 해야죠. 예.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 보냈다는 거. 송치는 이제 기소 의견이라는 그렇죠. 아니 근데 예. 그때 권익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말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뤘거든요. 그래서 당시 권익위가 또 이 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줘서 권익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국회에 오면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권익 제보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안 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개죠. 그 이제 검찰에 가서 사실은 이 제보자들에 대한 진짜. 얘기를 잘 듣고 아니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공익 되죠. 제보자들은 처벌하고 네 말도 안 돼. 유일임은 지금 무혐의 처벌 이건 진짜 코미디. 아니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죠.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일단은 양천경찰서 수사 2과장이 교체가 됩니다. 작년 계엄 직후에 네. 교체가 돼요. 그분이 그랬고 총리실로 파견이 갔어요. 근데 그 수사 2과장이 전에 이제 주위에 했던 얘기는 서울청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괴롭다. 아 이거는 네, 라는 고충을 토로하고 계엄 직후에 교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수사 2과장이 와서 이제 이걸 한 건데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 경찰 내부에 내란 세력에 대한 그 혜택을 입었거나 부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끼를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만 얘기를 하는데 경찰 개혁이 너무나 시급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인사 검증 어떻게 합니까? 정보 경찰 한 맞아요. 20명이 지금 관여가 돼 있어요. 사람이 3평 수집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밑바닥 세평을 우리가 거기서 하는 지금 건데. 대통령실에서 인사하면서 자꾸 잡음이 나온 이유가 제대로 인사 검증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기존 부역 세력들이 경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서울청에. 그게 진짜 네.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일임을 그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다면 여기 민원사주에 그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 거의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화했던 사람들 다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뉴스타파 기사만 봐도 다 네. 조사가 되어 있구만. 그럼 그 사람 불러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치. 경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부실 수사. 그러니까 고의적인 부실 수사죠. 그러니까 유일임 봐주고 이 공익 제보자들 처벌하려고 하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지. 저희가 지난번에 3월 5일 날 장경식 팀장도 본인이 그 심의위원장한테 칭찬을 받았다. 잘 발견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고 청구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서 양심 고백을 국회에 와서 했는데 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청구 민원 자체가 불송치되는 이런 결과를 규결했다는 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경찰이 거죠. 네. 양천서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끌었는데 이제 불송치 이유를 보면은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피사주인이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제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민원이다. 큰 프레임에서 이해를 이제 선회를 해보면은 법조인들이 형사법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강조를 할 부분이 아니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관계가 다 수집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왔을 때 그것을 형사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무죄 유죄 판단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지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민원이 들어간 게 수십 건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민원 제기한 사람도 수십 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됐느냐 거의 아니라고 하거든요. 됐죠. 예. 수백 건이고 예. 한 17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보니까 보도를 다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 게 지금 현직 KBS YTN 직원들도 있습니다. 현직. 이 사람들이 청부 민원에 동원이 돼서 지금 그 KBS YTN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청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출입과 관련해서 소위 극우 매체들을 허용해준 맞아요. 사람이에요. 이거 잘 됐어요. 네 이번에 다 그냥 네 이참에 이런 꼬리를 결정을 도려내야 돼요. 한 라인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쭉 정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를 지향하는 언론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23년 그 세력이 리박 세력과 연결이 돼요. 또 다른 주제네.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은 결국에 한 뿌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요. 그게 또 공정 언론 네, 연대 네. 거기랑도 연결이 네, 돼 네. 자, 있고요. 그 뿌리를 아니 옆으로 가질 치지 마시고. 근데 이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오늘이 사실은 1년 되는 날입니다. 저기 이진숙, 빵진숙 네. 고발한 게 그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다 네, 뿌리가 다 있는- 경찰단에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그 잼이 걸리고 혹은 결론을 낸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낸다. 이게 다 그 알바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란일 때 한참 이거 경찰 알바끼 인사 너무 심해요 이런 기사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영향인 거죠.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잘 됐어요. 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다 인사로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공익 제보했는데 반부패 수사대에서 압수수색 나가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해가 거지. 안 됩니다. 사실.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야. 아니 저도 지금 고발 당해가지고요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이 이 사건 보도한 사람을 지금 왜요? 국회에서 진술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네. 그 저를 이제 그 보도를 뭐 하여튼 뭐 저를 지금 고발한 상태라 아이디 아직 얘기하고. 저희들한테는 그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봉지욱 기자 고생은 알아서 하세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나도 이런 일은 많이 네. 겪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각자. 근데 하여간 이 사건은 경찰 그러니까 검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던 마치 그 경찰은 지난 정권에서 경찰국이 뭐 생기고 어쩌고 피해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봐서 현재 지금 아니, 피해자 내부는- 경찰도 있죠. 예. 하지만 부역 경찰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경찰 개혁의 신호탄처럼 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감찰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봉지욱 기자 고생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돼서 끝나겠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고소고발을 당해야 돼요. 네. 근데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많아요. 공익 신고, 공익 제보에 대해서 위화 효과를 가져올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해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맞습니다. 예,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면은 공직자가 이런 공익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맞습니다. 예. 반부패에서 조사받아 본 적 없어요? 거기 조사 잘해요. 거기 가보세요 한번. 저는 검찰 반부패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진짜 마포에. 변호사님 말씀 주차장 맞는 게 알려드릴게, 내가. 저는 이 사건 처음에 불교 보도할 방송 뒤에 있는 건가요? 맞아. 네. 이 사건 처음에 보도할 때 유일임은 지하로 들어가면 됩니다. 유일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글쎄 근데 말이에요. 유일임이 이듬해 연임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사표까지 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남네요. 그만 얘기들 하시고 이제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충분히 알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 자 빨리 소환해 주세요. 아, 그러지 마. 아 구독자 수 늘려집니다. 그렇죠. 네. 그 말씀 한 번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소환해 저 주십시오. 고프리랜서 되는데 한 말씀만 안 한 해주시면 번 소환될 때마다 구독자 올라갑니다. 자, 네. 안녕. 감사합니다.